안녕하십니까. 뒷마당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세 번째, 사회를 설명하는 프레임 중에 구조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밀 듀르켐입니다. 에밀 듀르켐 1858년생 1917년 몰. 에밀 듀르켐도 사회 분업론, 사회학 방법의 규칙들, 자살론, 종교 생활의 기본 형태 등 많은 저서를 남긴 사회학의 거장 중 한 명입니다. 자, 이번에 제목은 사회의 질서와 도덕에 대한 생각, 구조, 이렇게 잡았습니다. 듀르켐 사회학의 핵심은 사회적 사실을 사물처럼 생각하고 다루라는 방법적 주장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회학적이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은 베버나 앞서의 지멜이 지적했다시피 우리의 행위와 의식,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행위나 관계성의 차원으로 환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될까요? 듀르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란 우리의 주관적인 의미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동시에 그 세계를 초월해 이른바 외부로부터 우리를 규제하고 질서라는 틀에 가두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문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이 같은 사회의 외재성을 구조라 부른다면 듀르켐은 구조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회학의 기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조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파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듀르켐의 유명한 저서 자살론을 인용해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먼저 그 동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동기부터 생각하는 것은 자살의 원인이 당사자의 심리나 정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관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듀르켐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살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살에 대체 어떤 사회 상황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았지요. 개인의 심리나 정신 상태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둘러싼 지역 통계나 역사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사회 상황과 자살의 관련성을 파헤친 것입니다. 듀르켐이 내린 자살의 정의는 매우 독특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 행위를 한 결과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자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는 죽고 싶다는 개인의 의지나 심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적용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살의 이미지뿐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난 자살에 대해 더욱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책입니다. 다음 예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은 특공전법을 썼습니다. 특공전법, 가미카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특공이란 전투기에 편도 분량의 연료만 주입한 채 폭탄을 싣고 적진으로 날아가 적군의 전함이나 항공모함에
자신의 기체를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특공은 병사를 무사 귀환시키겠다는 생각을 깡그리 저버린 필사의 전법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가 특공대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공대의 죽음은 뒤류캠의 정의에 비춰볼 때 여지없는 자살입니다. 특공대에 소속된 젊은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이나 의지,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특공이라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죽음을 초래했고 그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자살과 사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뒤류캠은 자살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전문적인 개념은 빼고 개요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상식을 벗어난 개인주의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개인주의입니다.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와 연결되려 하지 않고 사회와 거리를 두며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사회와 유리되고 그 결과 자살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가 인간에게 사회만을 생각하고 사회만을 위해 살아라, 사회와 하나가 되라고 강력히 요구할 때도 사람은 자살하기 쉽습니다. 특공대가 활약했던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적 천황제 사회였던 일본의 사회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쟁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국가를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 같은 문구들은 사회가 개인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 무기제 상태가 됐을 때 사람은 자살하기 쉽습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의 도덕적 규제가 느슨하면 개인의 욕망은 끝없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점점 그 크기가 부풀어 오르면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을 잃고 삶에 대한 불안이 증폭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 삶을 살거나 사회가 개인을 강압하거나 사회의 도덕적 규제가 너무 느슨해도 자살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류캠은 개인과 사회가 어떤 관계일 때 자살이 일어나기 어려운지를 알고자 했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적절한 질서가 있고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뒤류캠은 사회학의 기본 주제로서 구조라는 관점을, 스트럭처라는 관점을 통해 질서와 도덕을 고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구조라는 관점에서 보는 방법 또한 사회